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제 고1 학생이 자기 다음 2학기 때 이거 배운다고 써놓고 가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시대. 그러니까 연도, 시대, 역사, 그럼 시대 비평. 이렇게 되네. 시대에 따라서 독서, 책을 읽는 그 문화, 방법이나 아니면 책을 읽는다는 의미나 아니면 책을 읽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문화는 정신문화라고 그러고 문명은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데 크게는 문화 안에 정신문화와 물질 문명을 둘 다를 다 넣기도 해. 그래서 당연히 시기를 하면 책이 제일 처음에는 뭐 했어? 파피루스에다 쓰기도 하고 서양은 대나무를 구멍을 뚫잖아. 이렇게 줄까? 이게 대나무지? 네. 이걸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연결해. 그 다음에 여기다 책상 위에다 이렇게 올리거든? 이게 법전할 때, 책전할 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해됐어? 네. 법전, 책전할 때 이렇게. 근데 요걸 가죽구두로 연결했거든? 이게 하도만 읽어서 3번 끊어졌대, 공자가. 네. 그걸 위편 3절이라고 해. 근데 어쨌든 책이 귀했어. 근데 책을 볼 사람도 많지 않았지. 근데 이제 책을 써야 되는데 이게 부피가 많이 나가니까 상징적으로 압축했었지.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신분제도였잖아, 옛날에는. 네. 그치? 그래서 교육을 뭐 하층민에서 교육받을 기회 자체가 없었지. 이거는 이제 차별, 평등에서 보단 차별 때문에 문맹자, 문자의 맹인, 문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치? 문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때문에 문자를 못 읽으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음독, 소리로 읽어줬다고. 그러니까 이게 소리로 읽어줘야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명이 읽으면 여러 명이 쭉 들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공동체적 독서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이 소리내서 맞춰서 책도 읽고 그러면 저절로 이제 따라서 배우기도 하잖아. 네. 그런 식으로 읽기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독서를 100번, 독서 100편. 그러면, 한 번, 두 번 해갖고 100번 정도 읽으면 의미가 자연히 스스로 나타난다. 그래서 20번 이상 읽었는데, 저번에 10번 정도 읽었는데, 100번 정도 읽으면 의미가 아는 글자 사이에 있는 건 의미가 드러나고 다 모르면 의미 안 드러난다는 거지. 안 드러나는 것도 있어. 근데 이건 전체 줄거리 같은, 의미라는 건 전체 주제, 줄거리,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네. 이제 과거에는 이렇고, 과거 반대 이제 현대에면은, 금속활자, 전에는 이제 나무활자였잖아, 목판. 네, 목활자. 그러면 오랫동안 하면 부식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금속활자를 했을 때 대박은, 여기다 기억, 글자, 한 글자를 통으로 찍어 놓은 것도 있지만, 기억, 잉, 이거를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조판에 오르면 이렇게 찍혔거든. 이렇게 부분. 근데 처음에는 글자 한 글자를 전체로 금속활자를 만들었었지. 근데 이렇게 하면 찍은 다음에 다른 걸로 재조립하면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지. 예. 그래서 이런 글자가 발달함에 따라서. 근데 이 금속활자도 문제지만 이제 종이가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책이 대량 인쇄된 거지. 근데 금속활자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금속활자는 예를 들어서 상정고금 예문.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고금의 예절에 대한 좋은 이야기, 아니면 직지심경, 직지신체 요절처럼 예를 들어서 마음에 대한 요결, 이런 거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대량 인쇄를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었다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급속하게 서양에 퍼졌어. 그지? 근데 직지심체 요절을 사람들이 읽고 싶어서 다 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쿠텐버르크의 금속학자가 200년 늦었지만 서양사회의 종교개혁을 나오면서 변화가 심하게 겪기 때문에 평가를 더 받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 네. 이해됐어요? 한국에서 20세기 이후는 세계는 1900년부터지. 예. 1900년부터 옛날 활자와 이게 활자도 종류마다 갑인년에 만들었으면 갑인자, 개미년에 만들었으면 개미자. 그래서 활자 모양이 조금씩 다르거든. 활자 모양을 보고 이 종이가 몇 년도에
인쇄되는 형식으로 몇 년도에 발행됐구나라는 걸 이제 추측하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어떤 활자로 찍힌 종이는 한 장에 내가 20년 전인가 150만 원, 300만 원을 썼는데 가치가. 한글 문자 생활이 한글 자체가 한자는 종류가 다 찍어야 되는 종류 되게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인쇄하면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근데 한글은 자음호만 있으면 결합하기 쉬우니까 책을 많이 찍어내고 빨리 읽힐 수 있으니까 보통 많이 퍼졌다는 거지. 빠르게 읽고 한 번 읽고 버리는 게 이제 소비적 독서라는 거지. 그럼 반대는 생산적 독서는 공부를 해갖고 시험 문제 풀면 생산적인가? 뭐 이용하고. 개인적 독서가 있고, 이거는 만약 집단적 독서나 공적인 독서가 있을 테고, 취미 활동이 있을 테고, 연구 활동이 있을 테지, 그지? 네. 자, 어떻든 다양한 읽기의 영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지? 독서 문화가 더 이렇게 넓어졌다는 거지, 그지? 더 넓어지면서 다양해졌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현대 생활, 이렇게 교육 차별이 아니라 교육 평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그지? 독서의 요구가 커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독서를 할 때 문제 해결적 사고, 어떤 문제를 팩트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분석하고, 그지? 분석한 다음에 그걸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생각의 과정이거든, 사고의 과정.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가 뭔지, 이게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야 되잖아. 그지?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걸 해결 방법을 계속 탐색하고 찾는다는, 문제점도 찾지만 이 문제점의 해결 방안. 그런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해결을 하지. 해결을 하게 되면 이게 잘 해결됐는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하고 평가를 하게 되고,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 그러면 일반화시켜서 퍼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게 문제 해결을 할 때, 이 문제를 문제를 발견하려면 아는 만큼 모인다고 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문제 발견. 그치? 문제가 있어, 수학 문제가. 그거를 풀 방법을 찾아. 네. 그런 다음에 풀어봐. 그런 다음에, 이거 맞았다, 틀렸다. 그런 다음에, 이건 공식은 뭐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 자, 작문은 문장을 써. 그럼 맥락은 뭐냐? 맥락. 이렇게, 손 이렇게 짚으면 이게 맥이라고 그러거든? 맥이 띄거든? 네. 그러면, 이렇게 맥이 끊었다, 이어졌다.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뜻이야, 흐름. 그러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한 문장이 되는데, 이 문장들을 인과관계로 쭉 연결한 거를 맥락이라고 그래. 그러면 고려는 생각, 고민, 생각, 숙려, 이런 뜻이야. 고민, 숙려, 생각. 네. 그러면 장문의 흐름, 주제의 흐름, 문장의 흐름을 생각해서 핵심 정보를 찾아야 된다고. 그지? 네. 핵심 정보를 찾아서 정보를 조직해갖고, 연결해갖고 만들지. 네. 그런데, 쌤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맥락을 고려해서 핵심 정보를 찾으려면, 한 문장에 중요한 문장을 한두 개씩 이렇게 자꾸 찾아. 그 다음에 이거를 연결해. 그지? 네. 그게 조직하기요. 맥락을 고려해서 정보 찾기, 이거 고른 걸 연결하기. 그러더니, 이건 반대면 있자. 여기는 해당되는 거 3개 하자. 3개 찾자. 이렇게 더 찾아도 돼. 이게 하나의 그림이야. 됐어요? 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장문의 맥락, 글을 읽을 때 보면, 장문은 글을 쓰지. 네. 예상 독자가 논술시험은 채점자요. 나 합격하려고. 나 이거 알고 있다고 알려줘야 돼. 그러면 이 장문의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장문의 목적 예상 독자, 합격자한테 저는 주제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글에 대해서 생각이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체, 거기에 이 장문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여러 글들을 그 매체에 맞게, 그 글의 성격에 맞게 읽어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연결하니까 이런 내용 혹시 아닙니까? 하고 채점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네.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글을 쓸 때 보면 머릿말, 서론, 본론, 결론, 매들결, 처음, 중간, 끝.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관통하는 주제, 이 관통하는 주제가 여기에 있어야 돼. 머릿말에 연결되게. 그러면 이 관통하는 줄거리를 요약해서 맺은 말로 맺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글 전체가.
자, 정보 전달 과정. 정보가 전달될 때 장문의 흐름, 맥락. 그럼 맥락을 뭘로 볼까? 아, 문장은 완결성. 세 가지가 있어. 문장은 완성된 결론으로 써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국어에서. 세 딱 하면 문장은 뭐라고? 완결성. 그 완결된다는 거 뭐야? 완성된 결론이라고. 그래서 문장은 하나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문장이 나오든지 문법 문제가 나오든지 생각이란 걸 한다는 것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꼭 세 개를 다 완성해 놓고 판단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단락은 통일성이요. 단락에는 어떤 결론으로 하나가 통일됐어. 네. 그게 주관식이야, 머리에. 첫 문장에 쓴 다음에 이 통일된 거를 이유를 내.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다. 이유는 이겁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추가로 설명해. 설명한 거를 또 예시를 들어. 네. 그래서 두 갈식의 결론, 두 갈식의 뭐라고? 머리에 있는 결론이 머리에 있는 두 갈식의 결론에다가 이유 설명 예시가 한 세트야. 그래서 찬성 단락, 반대 단락이 되면 단락 한 칸 들여쓰기 하면서 달라져. 그 다음에 주제는 일관성이야. 단락은 무슨 성? 통일성, 이거는. 한 가지만 있다고, 한 가지. 통일성. 주제는 뭐라고? 글이니까 이건 하나로 관통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일관된 입장,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제 일관성, 문장 완결성, 단락 통일성. 이게 국어의 3대 원리고, 이거 3개면 모든 국어를 다 출발하고 설명할 수 있어. 마무리 질 때. 자, 그러니까, 자, 장문의 맥락을 올바르게 분석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주제 일관성, 단락 통일성, 문장 완결성. 이걸 관통하는 거. 그게 흐름, 맥. 그러니까 주제라고 볼 수 있어. 주제. 장문의 맥락을 고려한 핵심 정보를 선별했습니까? 그러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중에서 다른 문장과 비교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고. 목적어냐고, 서술어냐고, 뭐가 차이 나냐고. 이게 핵심 정보를 설명하면 선택지가 1, 2, 3, 4, 5가 나오면 여기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러면 목적어끼리 비교하고 서술어끼리 비교하고 주어끼리 비교하면 답이 하나가 다른 게 딱 나와. 장문의 맥락에 따라 선별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조직했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했냐고, 선택지를. 아까 내가 그랬지, 이렇게.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에 있는 것 중에 골라. 그치? 네. 이렇게 고른 거를 어떻게 한다고? 아, 이렇게 하자 하고 연결해보면 재조직하게 되는 거야.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문의 맥락을 고려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게 표현법, 수사법, 뭐 직유법, 은유법, 상징법, 역설법, 뭐 이런 것들, 역선 해석 구조 이렇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법 안에는 수사법, 말을 꾸미는 거 수사법 안에는 비유법, 변화법 강조가 있어. 비유법, 변화법, 강조. 수사법은 이 비유법 안에 유자, 의자가 의인법, 무슨법 이런 게 있고 변화법, 변화되면 강조되고 강조하면 변화되지만 변화법하고 강조법은 또 두 개가 나눠져 있어.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수사법으로 표현했냐, 글의 구조를 표현했냐, 글의 구조를 잘 만들었느냐, 아니면 시간, 공간 분석 배열, 시간적 배열, 갈등의 사건에 대한 배열,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표현법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문학은 감동을 주면 문학이고, 감동을 안 주면 비문학이야. 감동을 주면 뭐라고? 문학이고, 감동을 주지 않으면 비문학이야. 비문학은 생활글이라고 그래. 논설문, 설명문, 뭐 이런 거. 근데 이 비문학인 생활글이 예술성을 떼서 감동을 주면 다 문학이 돼. 근데 문학은 문문과 산문으로 구분하는 시하고 시외, 이게 산문, 이거는 운문, 산만하다고 리듬이, 이거는 운문. 아니면 형식이 있는 시, 소설, 수필하고 형식이 없는 수필로 구분되는. 또 이거는 뭐라고? 감동이 있으면 예술성이야. 그럼 감동은 뭐냐고? 마음을 움직인대. 감동을 하면 카타르시스가 돼서 감정이 정화된대.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그래서 문학은 예술성이야, 예술성. 그러면 예술성이니까 마음으로 아름다운 걸 찾아야 돼서 신미학이야, 신미적.
자, 그런데 문학작품의 독자에게 긍정적인 감동을 주는 예술이라고, 문학은. 그래서 효용성이에요, 효용성.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 형식, 표현, 이렇게 됐을 때, 네. 문학품의 내용과 형식, 표현. 이 형식을 중시하면 고전파라 그래. 고전. 이 내용, 얘네 감정을 중시하면 낭만파라 그러고. 근데 이게 너무 형식만 중시하든지, 형식을 완성하든지,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사실적으로서는 사실주의가 나왔다가, 사진기와 카메라가 발명되면서 인상주의, 입체파, 추생파, 야수파 이런 게 나온 거야. 야수판도 뭐예요? 야수처럼 뿔뿔뿔하는 짐승같이. 자, 이렇게 이 두 개가 자, 고전반동, 낭만, 낭만반동 사실처럼 이렇게 이성적인, 감성적인, 이성적인, 감성적인 이렇게 반복된다. 네. 똑같이 내용은 형식을 만들기도 하고 내용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딱 이거는 내용, 이거는 형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엮여 있다고. 유기체 반대는 무기체야. 무기체는 화학 요소야. 질소, 산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유기체는 있어. 생명체 반응이. 그래서 유기체라 그래. 그래서 저마다의 아름다운 미의 적은 특징이야. 미의 특징을 가지는 구조를 지녀. 그러니까 문학작품은 삶 속에서 가치, 값과 위치, 가격, 위치. 삶 속에서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작품이 있으면, 네. 이 작품이 있으면, 요걸 쓰는 건 작가야, 작가. 네. 그래서 작가 비평이라고, 이거를.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바라보는 독자예요. 그럼 독자 비평이라고, 이거를. 네. 근데 이 작가가 자신의 시대를 반영하면서 이걸 만들어. 이걸 시대 비평이라고 해. 시대 비평, 역사 비평. 이해되세요? 그러면 독자는 자신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내. 이 겹치는 데 있어, 이 작품이. 근데 이게 여태까지 작가, 독자들이 무수하게 지나면서 신화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아니면 물은 죽음이다 라는 원형적인 이미지. 네. 불은 소멸이다 라는 원형, 이걸 원형 비판이라고 하고, 원형 비판. 이거는 신화 비판이라고 그래. 그거 다 체하고 그냥 이 작품만 보겠다 이런 건 절대주의, 구조주의, 문법주의 이렇게 얘기해. 이 작품만. 나머지는 다 외적이고 이거를 내적이라고 그래.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를 비평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 시대 작가의 과거와 현재의 대화예요. 역사랑 똑같아. 뭐를 위해서? 미래의 삶을 위한. 그게 독서야. 네. 이해됐어요? 그리고 과거 시대와 현대 시대가 만나는 거야. 글을 통해서. 그래서 재구성돼야 돼. 춘향전을 현대인이 읽고 재구성해서 미래의 삶을 위해서 써먹어야 돼. 그게 독서라고. 그걸 독서를 창조적으로 하는 거야. 자, 삶의 가치는 사랑, 명예, 돈, 나눔, 도전 정신 별거 다 있어. 그치? 자, 허생은 유생인데 허는 가공해. 만들어진 사람이라 그래서 허생이야. 이 작품은 허생전을 바탕으로 하여 허생의 처로 설정했어. 주인공을. 그러면 허생을 보고 맨날 책만 읽고 돈도 안 버는 쓸데없는 양반으로 상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재구성을 할 수도 있다고. 이로 인해 남성 중심으로 너는 일도 안 하고 내가 맨날 삭발들에서 먹여 살리면 넌 돈도 안 벌어오냐 이렇게. 가부장적 세계야. 나는 양반이 무슨 일을 하냐고 이렇게. 가장 아버지가 짱이라고 집에서 맘대로 한다 라는 세계관을 비판했다고. 자, 작품을 감상하여, 감상은 느낄감, 생각할 상, 느껴서 서로 다른 가치를 서로 다양한 삶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작가는 이렇게 보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위치가 달라, 보는. 이렇게 독자가 보고 B는 이렇게 보고 C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A, B, C의 독자도 서로 다르게 볼 수도 있어. 그치? 네. 그러니까 다양한 삶에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삶이 충돌이 녹아내는 것들이 소설이지. 예.
자, 체험에 따라, 체험은 경험이거든. 경험. 근데 자신이 A, B의 경험이 다르면 이걸 읽어내는 게 달라. 그래서 심리 변화도 다를 수 있어. 네.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내가 삶은 가치. 그러면 이게 뭐라고? 작가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했는데, 이런 방향.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지? 네. 그럼 작가랑 요 교차되는 작품의 의미가 다르게 읽히고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고. 자, 문학작품에 그려진 삶의 다양한 가치, 소설이나 이런데, 비평적으로, 비평을 하면 비교 평가하는 거, 비교해서 평가. 무조건 나쁜 거, 장단점을 다 하면 돼. 구체적으로 해야 구체적인 것을 개선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안 하면 흐릿하게 해놓으면 그걸 구체화될 때까지 문제가 되는 게 뭔지를 모를 수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자꾸 이해하는 거지. 이게 어떤 의미냐. 이해되세요? 예. 자, 심청이처럼 부모를 위해서 네 몸 팔을려? 예, 가능만 하다면. 그게 좋은 일이야? 부모를 위해서 몸 파르면 부모가 좋아하겠다? 그것도 그렇네요. 아, 그렇게 어떤 일을, 이게 진짜 바른지 모른지를, 그 당시에는 그게 효가 절대 강변적인데, 효의 방식이 몸을 팔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대에는 또 아닐 수도 있거든. 가치관이 달라지거든. 그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평가해볼 방법이 있어. 제크 엄마야, 네가 콩을 갖다가 소하고 콩하고 바꿔보면 너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 소하고 콩하고 바꿔오면요. 네가 엄마면 뭐라 하죠? 뭐라고 해? 왜 소하고 콩하고 바꿔왔냐고. 아, 니네 엄마는 왜 바꿨니? 하고 질문부터 하셔? 네가 부모라면 어떡할 거냐고. 예, 일단 왜 바꿔왔냐고 물어보긴 해야 되지 않아요? 네가 너 같은 아들이 오면 물어본 다음에 아니 그게 마술콩이래 그랬어. 그럼 뭐라고 하려? 그 다음엔 이제 혼내야죠. 왜 혼내? 마술콩인데. 마술콩인지 확인을. 그래, 확인을 해보면 씹어먹으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러면 혼을 내면 안 되네요. 근데 이틀 후에 썩었어. 그럼 뭐라고 하려? 아, 그럼 이제 혼내야죠. 네가 잘못 씹은 거 아니고? 그럴 수 있구나. 알았어. 이런 것처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네. 제크가 콩나무에서 제크가 하늘까지 콩나무가 있는 걸 매달려서 올라갔지. 하늘까지 2km거든. 네네. 특수부대거든. 네. 제크는 몇 살이야? 18살이요. 장단지가 좀. 10살? 너 몇 살이라 생각해, 제크? 10살은 아니고 좀 더 어려 보이던. 그럼 몇 살? 한 8살. 8살. 너는? 저도 그 10살 저는요. 10살? 그게 정식 나이에요, 자기. 아, 내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제크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애 15살이요. 초등학생인데. 왜? 너 10살이면 8살이면 하늘까지 2km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2km? 공중 위로? 그럼 한 20살쯤 돼야 되겠네. 그럼 제크가 그러면 그걸 소를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네? 성인이 돼서? 예. 자, 어쨌든 문학 수용, 문학을 받아들이는 활동을 보면 문학 작품을 상성으로, 그렇지? 읽으면서 체험하는데 간접 경험이라는 얘기, 간접 경험. 상상으로 체험하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문학 작품 속에서 잔인한 거 계속 보면 머리가 잔인하게 구축되는 거고 체험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잔인한 거 보지 말라고 나중에 머리가 어느 정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일단 계속 보려는 보지. 문학 작품에 그려진 가치를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서 이해하고 내면화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잔인한 광경을 보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걸 내 신체, 내 세포랑 내면화시키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악으로 생기거든. 그럼 속 안에서 그냥 악기가 커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보지 말고 일단 즐거운 걸 보라고 청소년 때는 그랬더니 계속 봐. 칼이 휙휙 들어가고. 자, 문학 생산 활동은 기존의 문학 작품을 창조하는 것,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 패러디도 하기도 하고, 그지? 네. 읽기도 하고, 문학 작품을 직접 써보기도 하는 것도 좋겠지. 그래서 수행평가 내나? 숙제? 숙제요? 응. 수행평가. 생각보니까. 써오라고. 자, 시대별, 우리말의 변탄거장. 딱 보시면, 말이 당연히 변하겠지. 그치? 우리말이. 영화에서는 거시기. 신라시대하고, 신라하고 백제하고 거시기 때문에 싸워. 그 영화 본 거 같아요. 황산벌이라는 영화에서 거시기 때문에 싸우거든. 거시기 있잖여. 그랬더니, 뭐요? 거시기가 뭐요? 거시기가 거시기 했잖여. 그랬더니, 그래요?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싸움이 났잖아.
자, 어쨌든 고대, 중세,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근세라고도 하기도 하고, 고중, 현 하면서 근대를 짧게 잡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고대 국어에서는 이때는 한자를 쓰였다는 거죠, 한자. 그치? 근데 한자를 음과 후를 빌려서 차자, 차용증할 때 글자를 빌려서 썼다고. 한자에 음을 쓰고 후를 썼는데 우리말 배열로 쓰기도 하고. 이두? 자, 이렇게 내용을 쓰다가 조사만 우리말을 쓰기도 하고. 그치? 아니면 음과 hun을 적당하게 섞어가면서 쓰기도 하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유튜브에 놓고 해놨잖아. 구결, 리두. 또 뭐 있어? 항찰.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된 소리가 뭐냐? 소리가 바다 사자가가 돼지가 빠따 싸짜까 두 개씩으로 넣는 거야. 바, 다, 사, 자, 가를, 이게 예사 소리요. 이걸 두 개로 하면 빠, 따, 싸, 짜, 까 된 소리가 됐다고. 되졌다고, 죽이, 지러졌다고. 두 개씩. 됐어요? 예. 된 소리가 없었다고, 강하게 안 했다고. 바다사자가 이렇게 무르드럽게 이제 빠따싸. 왜? 전쟁통에 악해지면서 강해지면서 생긴 거예요. 한자 한자 단어가 있지. 네. 단어를 이용했고, 한자어를 유입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한글하고 물건이 한국어하고 한자어가 둘 다 있었어. 이해됐어? 원래는 한국어만 있었는데 소리가 한자가 들어왔어. 그지? 둘 다 썼어. 근데 유식한 놈들이 육두폰이라고 하면서 이걸로 글자 안다 그러면서 이거 많이 썼겠지. 영어 쓰는 것처럼. 네. 이게 득세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게 없어졌어, 많이. 네. 그래서 한자어가 많이 이렇게 돼서 나중에 한자어만 거의 다 쓰였어. 그러면 서동요 같은 데를 보면 한자로 사용하는데 어떤 거는 한자어를 쓰고 어떤 거는 우리나라 말인데 한자어로 썼다. 보면 나중에 주타밀 뭐라고? 주타밀 같이 서야 포거요. 주타밀 같이 서야 포거요. 서동 밤 야는 밤인 것 같은데. 선화공주님은 할 때. 서동을 밤에. 아니 이거는 소리만 내는 거 네. 모아갖고 외운 거 하는 건데 이거 배웠어? 아니요. 이게 같이 서 있다는 거지. 네. 포기했어요. 포거요. 네. 같이 서야 포개요. 포개서 넘어져요. 주타밀. 야 주로 타격하면서 밀어. 그럼 같이 서 있지. 네. 포겨 있어요. 포거요. 왜였지? 예. 어? 주타밀. 주로 타격하면서 밀면 같이 서 있다가 포개져요. 네. 포거요. 됐어요? 나중에 이거 배울 때 봐보라고. 이제 임신서기석은 임신년에 그지? 네. 임신년에 실. 기록한. 그럼 옛날이지 옛날. 네. 옛날 이게 비석에 써 있는 거지. 근데 고대 국어의 흔적이 이런 데서 나오고, 그 다음에 1443년에 만들어진 훈민정음이 3년 동안 연습을 해서 46년에 발표를 했다고. 네. 3년 동안 이렇게 실험 베타 서비스를 한 다음에. 이해됐어요? 예. 이 베타 서비스에서 한 게 뭐라고? 용비어천가 뭐 이런 거. 이제 이어적기는 이렇게 세 개가 있어. 끊어적기, 이어적기, 섞어적기인데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어적기야. 이렇게 쭉 이어서 소리 나는 대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써? 람, 이 하고 끊어서 쓰지. 네. 이걸 끊어적기 분철. 무슨 철? 분철. 이걸 무슨 철? 분철. 이어적기 연철. 연철. 그러면 다시 요게 미음 있지? 네. 이것도 미음으로 가고 요 리을 있지? 예. 여기도 리을로 가면 여기 뭐가 돼? 살람미. 예. 받침하고 앞에하고 똑같이 예. 네. 이렇게 쓰잖아? 이거는 혼철 중철이라고 해. 섞어적기. 중철. 중철 거듭 썼다. 혼 앞에서 썼다. 섞어 적었다. 이걸 뭐라고? 이어적기. 이거 뭐라고? 끊어적기. 끊을 분철. 중철, 혼철, 섞어적기. 연철, 이어적기. 연달아 이어. 예. 됐어요? 네. 자, 이어적기 됐죠?
그러니까 방점은 겹방점이에요. 겹방. 방관. 옆에서 바라보는 게 방관이야. 그럼 방점은 이렇게 해서 병상거 입. 뭐라고? 평. 똑같아. 평. 사앙. 두 번 내야 돼. 사앙. 꺼. 높은 거. 입. 이건 바다가야. 바다에 가면 뭐가 있어? 절벽이 있지. 네. 곧바로 닿는 소리야. 그래서 비읍, 디귿, 기역으로 끝내. 디귿. 바닷가에는 뭐라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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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근데 이거는 뭐라고? 들을 것자. 이거는 평. 사앙. 이건 이 점이 두 개야, 이거는. 이건 점이 없어. 이거는 뭐라고? 한 개야. 못에다 박았어. 이거 올려야 되니까 두 번 내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점 두 개 지키지? 네. 이게 장음이야. 장음. 평, 이건 뭐라고? 이거는 평, 이건 평이고, 이건 뭐라고 써? 상. 올라가는 거. 이건 뭐라고? 거. 이거는 입. 상음이 장음이 됐어. 상장 받았어. 이해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방점은 됐지? 그러면 입성은 없을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도 있어. 그러니까 바다 가로 끝나나 받침이 봐야 돼. 네. 바다 가서거든 원래. 비읍 디귿 기역 시역. 이해됐어요? 자, 된소리 됐지? 네. 모음 좋아하는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끼리. 그러면 아장아장 악이지. 양성이야. 작은데 귀여워. 밝고. 어기적 크지. 안 귀엽지. 예. 응. 어둡지. 어기적 깡패들이. 아장아장 아기들이. 맞어? 이게 양성 밝은 곳. 이거는 그늘의 아이들. 어둠의 아이들. 어기적 어슬렁. 됐어요? 자, 몸조화에 따라서 조사와 어미가 양성끼리 어울리고 음성끼리 어울린다고. 그치? 자, 객체 높임. 이거는 뭐냐면, 이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지. 네. 이 주어를 높이면 주체 높임. 뭐라고? 주체 높임. 목적어를 높이면 객. 객체 높임. 객체 높임. 이게 주체고, 이거 주어, 이거는 객체니까. 듣는 사람을 높이면 그 순간. 상대 높임이라고 그래. 상대 높임. 듣는 사람. 이해됐어요? 네. 이 문장을 듣는 사람. 상대 높임. 객체 높이면 뭘 붙였다고? 목적어를 높였다고. 이거는 주체. 이거는 뭐라고? 객체. 자, 그 구조가 복잡해지고 긴 문장이 생기고 한자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지. 됐어요? 예. 자, 근데에서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다 있지? 네. 왔다리. 이거는 뭐라고? 디귿이시고. 디귿이 시읒. 디귿 계열이 쓰다가, 그제? 시읒. 제일 처음에는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써. 종성. 첫 글자, 우리가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초성. 이게 뭐라고? 중성. 이게 종성이야. 이제 종성은 부용, 사용해, 초성을. 다 갖다 썼어. 표기법에서 뭐라고? 근데 이렇게 종성부용 초성으로 이론적으로 하니까, 이런 종성부용 초성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안 썼다고. 소리가 이렇게 안 나고, 그녀 다리만 보였소. 뭐라고? 그녀 다리만 보였소. 이렇게. 그렇게 나오다가, 이 받침에 디귿 쓰다가 시읒 계열로 쓴 거야. 그러면 지금은 뭐야? 그녀 다리만 보여. 그러니까 시읒 없지.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건 좀 더 다시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거 뭘 구분해야 나중에 되냐면, 표기법하고 소리 내는 법을 구분해서 해야 되거든. 표준. 그 표기법하고 항상 구분해. 소리하고는 나눠서 생각해야 돼. 요즘 수능 대세가 여기에 쓰는 표기법하고 여기 소리 내는 걸 꺾어서 표시한 요 두 개를 따로따로 해서 둘 다 알아야 풀게 나온다고. 모의고사가. 시험지에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옛날에 만들었던 그 글자 중에서 세모. 10원짜리 사과를 산에 가서 막 먹으면 씨만 남았다. 이렇게 없어졌대. 네. 이건 여린 히읗이야. 히읗을 여리게 내는 거. 이거는 옛니음. 이건 반치음. 이건 아래하. 그래서 반치음, 시읒의 울림음, 히읗을 여르게 하는 놈이 소멸돼서 없었다고. 방점도 사라지고, 이거는 음가는 사라졌다가 표기만 유지되는데, 1933년에
최세진의 훈명자에서 이제 표기도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고. 국외음화는 혀가 니은이요. 네. 니으, 드, 트, 뜨, 그, 끄, 크, 스, 여기 지으, 즈, 여기도 스, 뭐, 그러면, 이응, 흐, 여기서 혀 옆에는 랄랄랄라, 르.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 입술은 미음, 비읍. 미음, 비읍, 피읍. 코에서 냄새 맡나서 노랑 양말, 냄새 나는 거. 이렇게 되는데, 국외음은 입 덮개음이에요, 이거. 입 덮개음. 그래서 이 지읒을 국외음이라고 해요. 경국의 이게 국외음이라고. 국외음. 국외음으로 변화했다고. 네. 뭐가? 디귿이 지로 바뀌었다고. 왜 바뀌냐면, 이기 누구냐? 뭐라고? 이기, 뭐라고? 이 누구냐? 구. 또 뭐라고? 야. 에, 괴 누구? 괴, 예. 너, 너. 고, 고. 애아. 이게 상음, 이게 고음, 이건 중음, 이건 저음. 그래서 이게 모음도야, 모음 삼각도. 이렇게 거꾸로 되면 이렇게. 그래서 이 자를 만나면 이 디귿이 구지가 아니라 구지, 이가 아니라 구지 하고 디귿이 지우로 소리 되는 거야. 그게 국외음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기느고 김치지. 그래서 김치가 아니라 뭐라고? 김치. 고기가 아니라 뭐라고? 고 어디 있어 고? 고기가 아니라 뭐라고? 괴기 이렇게 되고 괴기. 이 몸이 요 음이 요 앞으로 당겨졌지? 예. 고기가 괴기가 됐지? 네. 그래서 고기가 이 자가 일로 가서 괴기 이렇게 돼버렸지? 네. 괴기. 예. 그래서 이 몸이 역행 거꾸로 가서 동화됐어. 무스가 무가 됐지? 네. 여수가 여우가 되고 원수 모음. 원수는 뭐야? 오우 이게 동그란 거. 평원 뭐라고? 평원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원수모음화로 우모음계로 된 거고 국외음화는 디귿이 구지가 구지 가치가 가치 그제? 네. 구지 지읒으로 디귿이 디귿으로 티귿이 치읒으로 이렇게 변한 거고 이건 고기가 괴기가 된 거고 그제? 네. 주격조사는 제일 처음에 이가 있어서 맹제에 갈았어야 돼 이. 그러다가 여기에 옛니음으로 해서 이가 생겼겠지? 네. 그러다가 가가 생겼지? 네. 그런 다음에 은는도 주격조사라고 보기도 하고 보조사라고 보기도 해. 은는은 주격조사도 되고 보조사도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 은는 이렇게 주격조사가 발전했어. 그치? 네. 네. 시제를 나타내는 시제. 자, 시제는 어디에 나타나면 이렇게 해서 리을, 시, 다. 빠르시다. 빠르시다 하면 이거는 하나도 안 변하면 어근, 뿌리근. 여기까지는 어간. 이건 뭐라고? 어간. 어마러미. 어마러미. 어간. 어간. 이건 어마러미. 어마러미. 말 끝이라고. 말 끝에 어미. 근데 요거는 뭐라고? 어마러미 앞에 있으니까 선어마러미. 선어마러미. 이거는 후어마러미 아니고 그냥 어마러미. 어마러미. 이건 선어마러미. 이거는 뭐라고? 가끔가다 떨어지고 바가지. 네. 어간. 어간. 요거는 뭐라고? 하나도 안 변하니까 어근. 어간. 그 두 개 합쳐서 어간. 어간. 그렇게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겟, 그지? 네. 시제, 시간을 나타내주는 거. 여기 선어말하면 시제와 존칭을 써. 선어말하면 뭐 쓴다고? 시제와 존칭. 시제와 존칭을 쓴다고. 시제와 존칭. 시제와 뭐? 존칭. 존칭. 두 시연에, 두 보의 시를 한국 언어로 해석했다고, 두 시연에. 2시간에. 한글에서 제자 원리는, 제자 원리는 천지인삼재, 그지? 네. 그러니까 하늘, 그지? 이건 땅, 이건 뭐라고? 사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발음 기호로, 혀는 니은, 디귿, 티귿, 띠읒. 이거는 크. 맞아? 네. 요 이빨은 시읒. 여기 목구멍은 이응, 흐. 여기서 혀 옆에 널랄랄라. 리을 이자체. 리을,
반지음, 예니응 이런 거 이자체. 네. 그 다음에 입술로 소리는 여기 입술에서 낸 거는 미음, 비읍, 피읍. 미음 비피. 머브, 프. 혀는 미음, 되게 치, 느그트, 네그트. 네그트. 느그트. 네그트. 혀만 하다, 느그트. 크크크. 끄끄크. 여기만 신경 써. 크크크. 끄끄끄. 이렇게. 스. 스. 이빨에 걸치는 거, 이빨. 랄랄라. 라라라. 리을은 혀 옆에서 흘러가는 거고. 네. 자, 그렇게 해서 위치에 따라서 입 모양 만들고 하고, 요거를 해서 첨가를 더 해가지고, 모음 만들고, 자음 만들어서 결합한 거야. 네. 자, 한글 창제, 한글을 만드는데, 애미는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해. 어리석은 백성이. 그거를 어여삐 여겨서, 불쌍하게 여겨서, 내 28자를 망가니까 중국과, 왜? 근데 중국과 우리가 글씨, 생각이 달라. 표현을 못해. 이건 중국과 달아. 자기 주인. 그제? 어리석은 백성이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표현을 못해. 그래서 28자를 만드니까 편하게 좀 써라. 이건 뭐라고? 실용동사는 편한 키. 편하게. 편한 키 할 따름이냐? 뭐라고? 편하게 할 따름. 편한. 이거는 뭐라고? 중국과 달아. 뭐라고? 중국과 중국과 달라서. 이건 뭐라고? 어리석은 백성이, 불쌍한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됐어요? 네. 자, 한글의 제자 원리는 제작. 글자를 만들어. 글자 제작. 발음기관 모양 했었죠? 네. 이게 상형, 형태를 본뜬 거죠. 네. 예. 그런 다음에 기본자 획을 더 추가하죠. 예. 네. 추가한 획, 가획. 그지? 초출자 처음 만들고, 제출자 하고, 그 다음에 이체차. 다른 모양새지? 네. 이렇게 모양새가 네. 옮잖아, 이거는. 네. 천지인이죠? 네. 하늘은 뭐라고? 동. 자, 옆전이 이렇게 생겼어.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고. 네. 그래서 상평통보 이렇게 쓴 거야. 자, 봐봐. 하늘은 머리고, 땅은 사람 몸이야. 그래서 여기 하늘과 땅을 단절시키니까 개작두요, 작두. 작두. 알았어? 네. 그래서 기본자를 합쳐서 합용병서는 뭐라? 나란히 쓰는 거지. 네. 네. 이게 초출자, 제출자지. 네. 모음이지. 네. 자음에서 나왔어? 아니요. 아니지. 이해되세요? 네. 응? 합용병서. 이건 뭐라 그래? 합용병서. 나중에 각자병서, 연서법, 철자법 쓰는 법하고 소리 내는 법은 다르게 정확하게 구분하라 그랬죠, 여기서? 네. 그래서 고전문법 주면 또 한 번 할 거야. 자, 올바른 문장으로 바른말 표기해야지, 성현이. 효과적으로 담아, 대화, 표현, 지시, 뭘 가르쳐? 대용, 접속. 사실상 접속사, 연결, 그리고 그러나 이런 거. 관용표, 당근이지 이런 거. 문장, 전혀 이해가 되냐? 네. 통 이해가 되냐? 많이 안 되죠. 아, 그렇게, 그거 문장 호응이라 그래.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것도 문장 호응이고. 저 올바른 문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을 간단하게, 확실하게, 긴밀하게 연결해서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도 포함하고, 이것도 전체 포함하는, 네. 요거는, 예, 이게 여기서, 고대, 중세, 근대 국어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한 걸 달라고 하면 돼. 네. 그게 있고, 이거는, 이 문법, 그 고전문법 24장, 24페이지가 있어. 그거를 다 자세하게 몇 번 읽어보는 게 훨씬 나중엔 이해가 더 잘 되고 헷갈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면, 그러면 도움이 될 거고, 유튜브에 있는데, 고전문법 하면 해준 거. 요 표도 설명한 거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이게 2학기 3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2학기 책 예습한 거야. 고1 학생이.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찍어준 거야. 수고하셨습니다.